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화학을 함께하고 있는 강사 김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레스기 약간 이런 시그니처 행동을 아직 좀 부끄러워서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빨리 이 부끄러움을 해결했으면 좋겠어. 현강에서 잘하는데 이상해. 여기 감독님하고 이렇게 있으면 너무 부끄러워서 잘 못하겠. 어쨌건 자 지금 저번 시간에 뭐 했냐면 물질의 특성에 대한 개념 했고 그 다음에 개념 정리하는 문제들 풀다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잠깐 끊고 다시 그 다음 문제 개념 정리 문제 두 문제 하고 실전 문항 문제 천천히 자 풀어보는 거 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을 왜 끊었냐면 여기 5번 문제가 사실 많은 걸 좀 포함하고 있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뭐 복잡해요. 자, 지금 개념할 때 했던 그 그래프예요. 자, 어떤 그래프냐면 온도에 따라서 자 얼마만큼 녹는지 안 녹는지 그걸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럼 대부분 물질을 보시게 되면 온도가 높아지니까 자 용해되는 정도가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기체가 아니라 얘네들이 다 고체 물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여기서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설탕물에 예를 들어서 100도씨 물이 있다라고 칠게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뭘 녹일 거냐면 자 설탕을 예를 들어서 뭐 20g을 녹였다라고 칩시다. 그랬더니 완벽하게 다 녹았대. 이 상태에서 온도를 살살 낮춰볼 거야. 온도를 낮추게 되면 온도가 낮으면 녹아있을 수 있는 양이 감소하거든요. 표현 이해돼요? 온도가 높으면 녹을 수 있는 양은 증가하지만 온도가 낮으면 감소한단 말이야. 그러면 온도가 낮춰져서 얘를 몇 도까지 낮춰줄 거야? 예를 들어서 내 맘대로 뭐 30도까지 뭐 낮췄다고 칩시다. 그럼 30도까지 낮췄으면 설탕이 요 안에 뭐 9g만 녹을 수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0g을 녹였는데 9g밖에 못 녹는데 그럼 11g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결정으로 튀어나오는 거야. 이렇게 결정으로 튀어나오는 단어를 우리는 뭐라고 쓸 거냐면 석출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석출 꼭 기억하세요. 석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 내용을 자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이렇게 지금 있는 상황에 문제를 보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뭐냐면 자 90도씨의 물 100g의 용지를 녹여서 포화 용액을 만든 다음에 20도씨의 온도로 낮춘대요. 그러면 가장 많은 고체가 석출되는 것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네. 지금 여기 있는 요 내용 그대로 물어본 거죠. 따라서 자 그러면 가장 그래프 기울기가 급격하게 변하는 애가 그만큼 많이 녹이지 못한다 이 뜻 아닌가요?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석출되는 양은 질산칼륨일 겁니다. 이렇게 좀 해석했으면 좋겠어. 지금 뭐 계산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의미만 좀 보세요. 다시요. 자 90도씨의 물 100g에다가 용지를 녹여서 자 포화용액을 만든대. 포화용액은 최대한 많이 녹였다는 뜻이에요. 최대한 많이 녹인 다음에 온도를 20도로 뚝 떨구게 되면 누가 많이 토해냅니까? 그래서 그래프 기울기가 가장 급격한 질산칼륨이 제일 많이 토해낼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거야. 토해낸다는 거를 석출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 자, A 지점의 질산칼륨 수용액을 냉각시켜서 결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온도를 물어본다? 그러면, 자, A 지점 찾아가야겠죠? 질산칼륨입니다. 자, 여기 A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질산칼륨 찾는 거야. 그러면, 지금 A 지점이란 얘기는 온도가 지금 80도야. 80도인데 80도씨에서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양은 요만큼입니다. 그러면 요만큼밖에 안 녹인 상태야. 얘를 우리가 불포화 상태라고 부를 거예요. 최대한 많이 녹이는 건 포화 상태야. 그 상태에서 온도를 낮출 거야. 온도를 낮추면 자 온도를 쭉 이렇게 낮추게 되면 여기서 만나게 되거든요. 여기서 만나게 되면 최대 녹을 수 있는 양이 이 온도에서 자 얼만큼 될까요? 얼만큼 될까? 뭐 더 이상 없네? 자 근데 다시 한번 내가 문제 잘못 읽었어. 잠깐만. 문제가 뭐였냐?
그렇지. 결정이 생기 시작하는 온도를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온도가 내려가면 다 뭐 하는 거야? 석출되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얘가 결정이 석출되기 시작하는 온도는 50도가 된다는 내용이겠네요. 그래서 위에 거는 그래프 기울기가 가장 큰 질산칼륨이었고 2번은 50도씨부터 얘가 석출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네. 선생님 말 이해되겠죠?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다음. 자, 기체의 용해도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A, B, C, D, E, F. 그쵸? 알파벳 중에서 가장 이쁜 알파벳. 알파벳은 E죠. A, B, C, D, E, F, G. 오 마이 갓. 이런 개그. 자, 어쨌건. 자, A, B, C, D가 있습니다. 상황을 볼게요. 지금 가에는 얼음물을 담가 놓고 A 시험관, B 시험관에 지금 사이다를 넣었는데 A는 뚜껑 딴 거고 B는 뚜껑 연 거야. 그러니 B에 탄산이 더 많이 녹아 있었겠죠. B의 용해도가 더 큰 겁니다. 그 다음 실온의 물에 했어. 그러면 C하고 D 중에서 똑같네. 압력이 센 D의 용해도가 더 크다는 얘기겠고 E랑 F도 마찬가지야. 자, 뚜껑이 있으면 일단은 무조건 용해도가 더 큽니다. 대신 좀 비교하긴 애매하긴 하지만 온도에 의한 효과가 더 크다라고 한번 가정해 주시고 요 얼음물보다 실온의 물이 더 잘 안 녹는 거야. 용해도는 요렇게 간다라고 해석을 좀 하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실온보다 뜨거운 좀 따뜻한 물이 더 용해도가 감소하니까 요렇게 용해도는 된다 해석을 좀 했으면 좋겠어. 이해되나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온도가 높을수록 자 기체의 용해도가 커집니다. 다시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커진다? 아니죠. 그건 고체일 경우만 그랬지. 그래서 1번 보기는 틀렸습니다. 다음 고무마개에 있는 시험관의 압력이 높아요. 꽉 누릅니다. 그래서 압력이 더 낮습니다. 오, 맞는 표현이네요. 다음 3번 기체의 압력이 높을수록 많이 누를수록 용해도는 커지는 거죠. 얘는 틀린 말이네. 다음 4번 기포가 가장 적게 발생하는데 자 가장 적게 발생하는 뜻은 많이 녹아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A, B, C, D 중에서 온도가 제일 낮고 압력이 제일 센 B에 제일 많이 녹아있는 거니까 기포가 제일 적게 발생하는 거 B 맞습니다. 요래 가겠네. 다음 기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그러면 F입니까? 자, F입니까? 아니죠. E가 더 많이 발생하는 거지. 가장 용해도가 작다 해석을 하시는 거니까 X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야. 선생님, 어떻게 표현 이해되나요? 그래서 요 두 문제가 실제 이제 화학에서 많이 다뤄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요 문제는 기체 용해도를 온도와 압력으로 한번 해석을 해봐라 그런 내용이었고 요 위에 문제는 실제 계산 얼마인지 계산하지 않았어. 그냥 의미를 좀 알고 있는지 고체 용해도하고 기체 용해도 확인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됐어. 그래서 실전 문제를 보면서 한 개씩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실전 문항 그래서 1번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 다음은 미지의 고체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한 실험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그 물질이 뭔지를 모르겠어. 그럴 때는 물질의 특성을 좀 알고 있으면 쉽게 알아낼 수 있을 거 아니냐. 그 문제 보니까 녹는 점 물질의 특성이에요. 용해도 물질의 특성입니다. 질량도 물질의 특성은 아니죠. 그래서 질량은 물질의 특성이 아닙니다. 그 다음 밀도 계산했어. 물질의 특성이죠. 그 다음에는 어느 점 측정한 거 역시 3번을 제외하고 1, 2, 4, 5는 다 물질의 특성을 조사한 거니까 3번 보기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어려운 말 아니죠? 오케이. 다음 2번. 물질의 특성에 대해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너무 쉽잖아. 질량, 밀도, 부피, 용해도, 녹는 점, 어는 점 중에서 물질의 특성인 거. 당연히 밀도. 그 다음 용해도. 그 다음 어는 점. 잘 보시면 녹는 점도 물질의 특성이죠. 질량과 부피는 물질의 특성이 아닙니다. 자, 다음
3번 물질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이거 되게 쉽습니다. 자, 천천히 볼게요. 1번 부피 온도는 물질의 특성이 아니죠. 오케이, 맞는 말. 자, 그 물질이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죠. 뭐 맞는 말. 다음, 물질의 종류를 구분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게 물질의 특성이라고 했죠. 오케이, 맞는 말. 다음, 질량은 4번 질량은 물질의 고유한 양. 말은 맞아. 근데 물질의 특성은 아닙니다. 이렇게 다 보는 거죠. 5번 물질의 특성은 같은 물질이면 양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예를 들면 물은 보통 우리가 밀도를 온도 압력에 같다는 기준 하에서 보통 우리가 물의 밀도를 1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물은 100톤이 있어도 밀도가 1이고요. 1g이 있어도 밀도가 1입니다. 그래서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요거 맞는 보기예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오케이. 4번. 다음은 자, 물과 설탕물을 냉각할 때의 온도를 나타낸 것이에요. 그럼 보시면 선생님 아까 살짝 얘기했는데 수물질하고 혼합물의 뭐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살짝 얘기를 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뭐 소금물 혹은 그냥 물, 뭐 된장국 아마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저번 시간에. 그래서 물은 보니까 지금 끓는 점이 일정을 하죠. 오케이. 근데 설탕물은 지금 얘는 지금 온도 낮추는 거구나. 그럼 얘는 끓는 점 하면 안 되죠. 얘는 지금 어는 점이야. 어는 점. 자, 얘는 어는 점인데 물은 지금 0도씨에 지금 얼고 있어. 근데 설탕물은 0도씨보다 더 낮은 온도에 얼면서도 어는 동안 온도가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설탕물 중에서 설탕이 어는 게 아니라 물이 얼어. 그럼 물이 얼면 농도가 점점점 더 진해지거든요. 그 농도가 진해질수록 더 어는 점은 낮습니다. 더 잘 안 얼어.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잘 보세요. 얘가 왜 어는 동안 더 온도가 어는 점이 내려갑니까? 이게서 농도가 더 진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물은 0도씨 1기압일 때 얼니다. 뭐 맞는 말이네. 틀린 말 아니죠? 그 다음 물은 자체 순물질이니까 어는 동안 자 온도는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일정하죠. 뭐 니은 보기는 틀렸습니다. 자, 설탕물을 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을 한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는 점 내림 현상이에요. 이게 뭐 할 건데 겨울철에 눈 오면 사실 학생들은 좋죠. 여러분들은 눈 오면 좋아. 뭐 친구들이랑 눈싸움도 하고 가족끼리 뭐 눈사람도 만들고 참 좋은데 쌤처럼 이제 차로 많이 이동하는 사람은 눈 오면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음은 기뻐. 눈이다. 하지만 운전은 짜증나는 거지. 그래서 뭐해? 도로 얼지 말라고 뭐 염화칼슘 뿌리고 막 그렇게 하죠. 그래서 어는 점을 최대한 낮추는 거여서 어는 점을 낮춘다. 낮은 온도에서 얼 수 있게끔 만들면 최대한 안 얼지 않냐. 이게 바로 어는 점 내림입니다. 오케이. 자, 다음. 자, 5번. 다음 그래프는 순물질인 나프탈렌. 이름도 없다. 벤젠. 자, 둘 다 고체 같아요. 그렇죠? 자, 한 다음에 두 물질을 섞은 혼합물의 가열 곡선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자, 따로따로 조사를 한 거야. 그래서 나프탈렌이란 놈을 자, 녹였을 때, 그러니까 가열했을 때, 그 다음에 뭐 로벤젠 이런 놈을 가열했을 때 각자 하게 되면 이렇게 뭐 녹는 점이 이런가 봐요. 그런데 얘네들을 섞었더니 이거 뭐야? 굉장히 더 내려가는 온도에서 지금 상태 변화가 생기는 거죠. 어쨌건 얘는 이제 지금 저 물질이 지금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고체라고 가정을 할게요. 보통 나프탈렌 정도는 우리가 고체인 거는 알거든. 나프탈렌은 공중 화장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박하사탕 모양으로 이렇게 냄새 나지 말라고 이렇게 해둔 게 있어요. 자, 아무튼 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순물질이에요. 얘네들은 자, 녹는 점 일정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일정해요. 순물질은. 혼합물은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하나요? 얘네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합니다. 얘 맞는 표현이네. 4번.
자, 녹는 점을 이용을 하게 되면 순물질과 혼합물을 당연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순물질과 혼합물 구분이 바로 되죠. 오케이. 다음, 혼합물은 자, 순물질의 비율에 관계없이 녹는 점이 변하지 않는다. 아까 뭐랬냐면 농도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5번에는 자, 니은, 디귿. 자, 3번 선지가 답이 될 것 같네요. 자, 선생님 잘 따라오고 있나요? 어렵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힘내서 해볼게요. 그렇죠? 슬슬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졸릴 탐이 올 수 있어요. 그때는 한번 환기도 시키고 한번 잠깐 스톱 시킨 다음에 고개도 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6번 목소리 이래. 6번. 자, 다음은 여러 가지 물질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것입니다. 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두 가지 고르세요. 우리가 뭐 자세하게는 잘 안 보이나요? 잘 보이겠지?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고체 물질의 지금 용해도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눈에 봤을 땐 뭔지 모르겠지만 질산칼륨 기울기가 가장 큰 걸 봐서 뭐가 용해도 변화가 크겠다. 보시고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가장 큰 물질은 염화나트륨이 아니라 질산칼륨이니까 얘는 틀린 선지가 되겠죠. 그 다음 용해도는 자, 물질 100g을 최대로 녹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용매 100g, 물 100g 안에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용질의 질량을 의미를 하는 거니까 니은 보기 틀렸고요. 3번 용해도는 일정 온도에서 자, 고유한 값을 갖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용해도 물질의 특성이었죠? 오케이, 요거 맞는 거. 4번 물질마다 용해도 곡선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 자, 다시 물질마다 용해도 곡선의 모양은 다르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 값이 커진다. 오, 그럼 맞는 말인데요. 그런데 기체일 때는 조금 다를 수도. 잠깐만, 이거 두 개 고르는 거냐? 그럼 고체만 봤을 때는 또 맞는 표현이겠다. 그렇죠? 만약에 이게 학교 내신 형태였으면 그럼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냥 문제에 따라서 얘는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어쨌건 문제에서 지금 답을 두 개로 고르라고 했으니까 요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다. 5번 포화 용액의 온도를 80도씨에서 20도씨로 낮출 때 아까 얘기했죠. 결정이 가장 많이 석출되는 거. 결정이 가장 많이 석출된다는 뜻은 요 기울기가 가장 크다는 걸 물어본다는 거죠. 물론 온도에 따라 좀 상황이 다르기는 한데 일단 선생님이 원하는 답은 지금 기울기가 큰 놈이 가장 많이 석출된다. 이렇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8번까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9번 표는 일기압에서 몇 가지 물질의 녹는 점과 끓는 점. 오, 이거 아까 연습을 했던 그 문제랑 거의 똑같네요.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이 주어지니까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는 물질을 골라주세요. 빨리 확인할게. 자, 25도씨에서 A는 녹았으나 안 끓었으니까 얘는 자 액체. B는 25도씨에서 아직 안 녹았으니까 얘는 자 고체. 이해되죠? 그 다음에 얘는 25도씨면 이미 녹았으니까 하지만 안 끓었어. 얘는 그러면 액체. D는 녹는 점 5.5도예요. 역시 녹았죠? 근데 아직 안 끓었으니까 얘는 액체. B는 이미 끓어 넘쳤으니까 기체입니다. 그래서 고체로 존재하는 물질은 B만 되겠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자 9번 문제가 되겠네요. 10번. 자, 일기압에서 몇 가지 물질의 자 끓는 점과 녹는 점을 자 나타낸 것입니다. 야, 이것도 마찬가지네. 20도씨에서 보통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 물어보는 거죠. 이 기체 상태란 얘기는 얘기했잖아. 다 끓어 넘쳐야 돼. 현재 온도가. 즉 현재 온도가 끓는 점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애를 확인할게요. 염화나트륨, 보세요 여러분. 소금 성분이 염화나트륨 끓는 점, 녹는 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중에 화학에서 배우게 될 건데 좀 쓸데없는 얘기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고1 정도까지 배웠을 때는 그냥 대부분 물질은 분자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애들도 많아요. 선생님 이 문제를 보면서 이 얘기를 꼭 해줘야겠다 생각을 했거든.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애들의 특징을 보시면 잘 보시면 염화, 나트륨 이런 식으로 나트륨은 금속이고 염화는 염소는 비금속이죠. 그래서 금속, 비금속이 섞여 있는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해가지고요. 녹는점 끓는 점이 되게 높아. 그래서 얘는 나중에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물질이니까 그런 게 있었다? 한번 들어본 것 같아? 기억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얘는 아직 안 녹았어. 그렇죠? 그 다음 메탄올은 보시니까 녹는 점이 마이너스 97도인데 끓는 점이 64도니까 아직 안 끓었죠? 그냥 액체 상태일 거고. 그래서 질소하고 암모니아를 보니까 현재 20도씨가 이미 끓는 점을 넘어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얘네 두 개가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이해되겠죠? 오케이. 다음 11번. 자, 다음은 자, 어떤 고체 물질 A를 가열한 후 냉각시켰을 때 변화입니다. 자, 일단은 이런 문제 보게 되면 여러분 자꾸 간과하고 휙 넘어가는 게 있는데 고체 이런 거 동그라미 치고 시작을 해주세요. 상태 되게 중요합니다. 얘가 녹는 점인지 끓는 점인지 판단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고체 물질이니까 얘는 요 상황이 녹는 점이라는 거, 얘가 녹는 점 이 상황이라는 거. 그럼 얘는 어는 점이라는 거, 이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지? 자, 일단 볼게요. A 물질의 끓는 점은 53, 바로 나왔네. A 물질의 끓는 점은 53도입니까? 아니에요. 얘는 지금 녹는 점이 53도니까 얘는 지금 틀린 보기야. 딱, 다 구간은 A가 녹는 구간인가요? 다 구간은 이미 다 녹아있는 상황이죠. 녹는 구간 아닙니다. 가 구간에서 A는 고체인가요? 가 구간에서 O 아직 안 녹았죠. 그래서 고체 상태 이런 거 맞아. 오케이. 자, 마 구간에서 A는 액체인가요? 마 구간에서 얘는 이미 얼었어. 얘는 당연히 고체 상태야. 틀렸어. 다음 A의 양이 많아지면 나와라 구간의 온도가 당연히 올라가야지 하면 안 돼. 안 돼요. 시간의 변화가 생기는 것 뿐이지 실제 이 온도 자체는 변하진 않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해서 같이 얘기했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나오고 있어요. 11번 Let's get it. 오케이. 12번 밀도에 대한 설명으로 역시 틀린 게 나오네요. 밀도,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자, 공기보다 밀도가 작은 헬륨을 채운 풍선은 당연히 위로 뜹니다. 예전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선생님 친구 아는 지인분이, 친구는 아닌데 소방관이신 분이 있으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실제 불이 나게 되면 연기가 굉장히 뭐랄까 자욱하대. 그래서 연기들 중에서도 이런 게 있대요. 공기보다 밀도가 커서 아래쪽에 가라앉는 그런 이제 쉽게 해서 연기가 있대. 그럼 우리가 배울 때는 불 나면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입을 막고 움직인다고 하잖아. 때에 따라서는 그것도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대부분의 일반 집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보통 유해가스는 위로 뜨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재수없는 경우는 유해가스가 아래에 잠겨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불이 나는 순간 뭐 벨이 울리건 어떤 신호가 오면 뭐 이것저것 핸드폰 챙길 시간 없어요. 바로 튀어 바로 해야 됩니다. 알겠죠? 야, 근데 안 척했어. 자, 밀도가 작은 게 위로 뜹니다. 이건 당연히 뭐 맞는 말이겠죠. 자, 잠수부는 물속에 가라앉기 위해서 밀도가 큰 납조각을 허리에 찹니다. 잠수를 해본 사람은 알 거야. 생각보다 사람 몸이 깊게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꾸역꾸역 이렇게 막 들어가야 돼. 그러면 납조각이 필요합니다. 역시 뭐 틀린 말은 아니네. 자, 사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그렇죠? 죽은 바다라는 뜻이겠죠? 이게 아마 바다가 아닐 거야. 무슨 이렇게 연못 같은 건데 워낙에 좀 이렇게 염분 농도가 세답니다. 어쨌건 그래서 많은 양의 쉽게 해서 소금이 녹아 있어서 일반 바닷물보다 농도가 높고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밀도가 작다가 이게 잘못된 표현이야.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니까 옳지 않은 거 3번 골랐네. 4번. 바다에서 파도 타기를 할 때, 자, 물 위에 뜨기 위해서는요, 서핑보드가 당연히 밀도가 작은 거 쓰겠지. 서핑 올라갔는데 쭉 가라앉아. 그럼 서핑이 아니고 잠수죠, 잠수.
나 이런 게 참 좋아. 어쨌건. 자, 5번. 얼음의 밀도가 물보다 작다는 사실은, 자, 물속 생물의 겨울나기를 돕는, 다시. 물속 생물의 겨울나기를 돕는 요인이 된다. 자, 이거, 생물 파트에서 가끔 이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되게 재밌는 내용이에요. 자, 아까 선생님이 뭐랬냐면, 물보다 얼음이 밀도가 작다 그랬어. 그러면 추운 겨울날 연못에서 얼음이 얼잖아. 그럼 얼음이 어떻게 되냐면 아래에 어는 게 아니라 위로 얼어요. 얼음이 위로 얼다 보면 위층에 얼음이 쌓이잖아. 그러면 이 외부와 내부에 뭐랄까 이렇게 온도를 차단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얼음층 아래로는 어쨌건 물이 차갑긴 하지만 물이 안 얼어.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안 얼어 죽어요. 괜찮네. 그래서 얼음 깨서 낚시한다는 게 그런 거여서 이 지구상에 만약에 물이 없었으면, 특히 물의 이런 밀도 특징이 없었으면 실제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제대로 어떻게 진화 과정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거 되게 화학에서는 중요치는 않지만 재밌는 내용이어서 여러분과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다음 13번 다음 표는, 자, 20도씨 1기압에서 순수한 금속 ABCD의 질량과 부피를 나타낸 겁니다. 당연히 밀도를 표현을 한 거네. 자, 끝에 뭐라고 하냐면 단 물은 1g per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오케이. 요 세제곱센티미터는 밀리리터로 바꿀 수가 있는 거라서 이렇게 써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아무튼 자, 부피 질량 막 나와 있어요. 우리 바로 갈게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A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단위 빼고 바로 4. B는 2분의 6, 3. C는 3분의 6, 2. 밀도 이해되나요? 그 다음 D는 1분의 2. 자, 오케이.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A하고 B는 같은 물질 아니죠. 그 다음 B, C는 같은 종류입니까? 역시 아니지. 그 다음 D의 밀도가 가장 작죠. 그 다음 물에 넣었을 때 물에 모두 뜹니까? 밀도가 다 지금 1보다 커요. 다 가라앉습니다. 5번 밀도가 같으면 같은 물질이므로 모두 세 종류의 물질로 나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얘 세트 하나, 얘 세트 하나, 얘 세트 하나. 세 세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5번이 맞는 보기가 되겠다. 그렇죠? 자, 오케이. 자, 그래서 14번. 자, 풀어보도록 합니다. 좀 문제가 좀 복잡하게 나와서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표는, 자, 물 10g에 어떤 고체 물질 A와 B의 질량을 달리 해가지고, 자, 용액을 만든대요. 만든 다음에 서서히 냉각시키면서 결정이 생기기 시작한 온도, 그 얘기는 석출되는 온도를 계산을 했습니다. 이 뜻이겠죠? 그래서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자, 그래프를 이쁘게 그리자. 자, 일반적인 고체의 그래프는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그래프를 자, 그려보면 이렇게 곡선으로 표시되겠죠? 해놓고는 지금 온도를 한번 확인해봐. 그래서 38도, 53도, 65도, 75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38도, 53도, 65도, 그 다음에 75도, 이렇게 도씨. 그러면 이때, 자, 석출되기 시작하는, 자, 온도에 따라서 그때 6g이 최대에 포함할 수 있는 양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38도일 때 최대로 담을 수 있는, 녹을 수 있는 양이 6g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53도, 그 다음에 65도, 그 다음에 75도일 때 녹을 수 있는 최대 양은 각각 얘네 질량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9g, 12g, 15g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 똑같은 그래프 이제는 B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똑같이 얘는 지금 얘 온도를 안 쟀어요. 몰라. 그래서 26도 그 다음에 57도 그 다음에 82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26도일 때 최대한 담을 수 있는 거, 자, 9g이죠? 여기 9g. 그 다음 57도에서 최대한 담을 수 있는 거 57g. 그 다음 82도에서 담을 수 있는 최대의 양은 자, 얼마냐?
15g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A 물질의 용해도, 그 다음에 B 물질의 용해도라고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 사실 요 문제는 좀 뒤통수가 좀 있긴 있어요. 이제 해석만 좀 하면서 볼 건데, 원래 용해도를 보려면 물 몇 g이 필요하냐면 물 100g이 필요해. 물 100g.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가 지금 10g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실제에는 용해도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안 되는데 내가 문제 풀 때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서 한번 보고 해석만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볼게. 1번. 자, 물질 A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녹는 양이 당연히 증가하죠. 뭐 이건 틀린 말이야.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말이고. 그다음 물질 B는 온도가 높을수록 녹는 양이 증가한다.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죠. 왜냐면 지금 고체 물질이라고 했고 그래프도 똑같이 해석이 되는 거니까 사실 답은 쉽게 구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필요도 원래는 없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물질 볼게요. 이제 3, 4, 5번 해석하기 이건 계산 문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이걸 계산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당장 지금 화원에서도 크게 필요한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화투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서 아마 보이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이렇게 막 물론 더 복잡하게 나오겠죠. 그렇지? 그래서 그거 하려면 연습 삼아서 이런 게 있다 기억만 할게요. 3번. 자, 볼게. 보기 3번. 자, 물질 B를 15g을 모두 녹이고 싶어. 그런데 15g이면 요 사이죠. 맞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57도부터는 얘는 잘못했다. 9g 왜 이거 이 값이 잘못됐죠? 아무도 나한테 얘기해 주지 않아. 감독님도 신경 안 쓰고 있었어. 이 9g, 12g, 15g이죠? 그러면 자, 물질 B를 모두 녹이려고 하면 82도씨까지 가열하려고 할 수 있다. 지금 옳지 않은 거 고르는구나. 야, 옳지 않은 건 1번 바로 구했네. 다시요. 자, 물질 B를 15g을 모두 녹이려고 한대. 그러면 얘는 82도씨에서 녹일 수 있는 최대량이 15g이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15g을 최대한 녹이려면 82도씨까지 가열하는 게 맞죠? 그래서 얘는 틀린 말 아니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다시 한번. 지금 얘는 틀린 거 고르는 거여서 답은 1번으로 바로 구해진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3, 4, 5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다음, 지금 75도씨에서 물질 A가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 물어본대. 그러면 75도씨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은 15g이잖아. 그렇죠? 뭐 간단하네. 틀린 말 아니죠? 다음,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차이가 큰 거는 A가 큽니까? B가 큽니까? 보시면 온도 차이가 큰 게 누구냐? A가 더 크죠? 그렇죠? 물질 A가 더 크죠?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물질 A가 더 큽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만 보시면 해결이 가능한 거니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괜히 막 복잡해 보이는 문제긴 했는데 사실 답이 너무 쉽게 구해져가지고 이거 좀 뻘쭘한 문제였어. 만약에 보통 애들이 문제 풀 때 위에서부터 안 풀고 이렇게 밑에서 올라간 애들은요 순간 이렇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 푸는 약간의 운 이런 게 좀 작용하겠죠. 자, 15번 볼까요? 다음은 같은 압력에서 같은 양의 CO2를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탄산음료를 준비를 한 다음에 하나는 얼음물, 하나는 뜨거운 물에 담갔을 때 발생된 기포를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기포가 발생했다는 거는 CO2가 많이 나왔다는 거네. 즉 많이 녹아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더 기포가 많이 발생했으니까 얘가 뜨거운 물이에요. 이렇게 보시는 거고 얘가 찬물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맞습니까? 근데 문제는 뭔데? 그래서 자, A쪽이 찬물이었고 B쪽이 뜨거운 물이었어. 자, 해석할게요. 기체의 용해도는 A가 더 큽니다. 찬물이니까 얘는 뭐 틀린 말 아니죠. 그 다음 A는 얼음물이 들어있습니다. 역시 뭐 틀린 말 아니네요. 3번 B에 녹아있는 기체의 양이 A보다 많다? 아니죠. 뜨거운 물이 더 적게 녹으니까 얘는 틀린 말이네. 3번이 틀린 복이네요. 4번
온도에 따른 기체의 용해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혹시 뭐 틀린 말 아니고요. 자, 눈에 보이는 기포는 자, 기체가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CO2입니다. 역시 틀린 보기 아니네요. 요 정도 수준이 제일 좀 개념도 작고 니네 머릿속에 그나마 좀 오래 가지 않을까? 일상생활로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자, 16번. 자, 이거는 뭐 단순 개념 문제죠. 자, 20도씨 1기압에서 산소 기체가 물에 녹을 수 있는 용해도가 0.0044다. 선생님이 이거 문제를 고르면서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친구들이 이런 오해를 하더라고. 선생님, 물속에 산소가 녹아 있어야 물고기들이 살 수 있잖아요. 맞아. 근데 산소는 물에 녹는 기체인가요? 안 녹는 기체인가요? 안 녹는 기체지. 그럼 어떻게 살아요? 자, 안 녹는다는 게 여러분 아예 안 녹는다, 제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보시다시피 물 100g을 준비를 하게 되면 그 중에서 0.0044g이라도 녹아 들어갑니다. 니네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세요. O2, CO2, N2, H2 이런 식으로 약간 모양이 대칭 형태로 생긴 것들이 있죠. 뭐 CH4 뭐 자세하게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대칭 구조로 이렇게 생길 것 같은 애들. 그래서 뭐 산소가 이렇게 돼 있어. 뭐 CO2는 뭐 요렇게 돼 있어. 대충 그릴게요. N2는 요렇게 돼 있어. H2는 뭐 요렇게 돼 있어. CH4는 요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대칭 구조로 생긴 이런 애들은 어찌됐건 물에 잘 안 녹습니다. 이렇게 물에 잘 안 녹는 물질을 단어 기억하라고 요 문제 갖고 왔어. 무극성이라 불러. 무극성 분자. 무극성 물질. 그래서 물에 안 녹는 애들은 자, 무극성이라 부를 거예요. 그래서 산소는 안 녹는 무극성입니다. 하지만 아예 안 녹는 제로는 아니라고. 그래서 기체니까 온도가 낮고 압력이 세야 돼. 그럼 압력이 센 거 2기압. 온도가 낮은 거 10도씨. 그래서 1번 보기가 가장 많이 녹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이고요. 17번. 오, 아까 했던 것 중에 하나다. 자, 다음은 원유를 분별 증류하는 증류탑입니다. 내가 어서 되게 중요한 게 있다 그랬어. 뭐랬냐면, 자, 석유를 퍼왔을 때 여러 가지 액체 혼합물이 있는데 얘를 살살살 끓이게 되면 끓는 점 차이로 얘를 이렇게 구분해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가장 위쪽에 끓는 점이 가장 낮은 그 가스 성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가솔린, 그 다음 등유, 경유, 중유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끓는 점 차이를 이용을 한 겁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끓는 점이 가장 낮은 성분은 A입니까? 가장 위쪽에 있는 거니까 끓는 점이 낮은 건 맞습니다. 틀린 보기 아니에요. F는 등유이며 비행기 연료로 이용한다. 아, 잠깐만, 이거는 모를 수 있겠다. F가 보니까 여러분 가장 맨 아래쪽에 담겨 있다. 이 맨 아래쪽에 담겨 있는 거 우리가 보통 뭐라 부르냐면 타르라. 타르라 해서 얘는 아스팔트 까는 재료입니다. 근데 아스팔트 까는 재료 F를 비행기 연료 이용돼요? 얘는 틀린 보기. 알았죠? 오케이. 자, 끓는 점 차이를 이용했습니다. 자, 맞는 표현이고요. 역시 끓는 점 차이가 크면 클수록 쉽게 분리한 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이게 애매하게 섞여 있으면 애매하게 구분하기 힘들겠죠? 자,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은 끓는 점이 높은 애들은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아래쪽에 있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어렵진 않을 거예요. 오케이. 자, 18번. 자, 끝이 다가오고 있어요. 자, 다음은 물과 에탄올 혼합물이 있어. 선생님도 이거 뭐 설명을 안 했는데 뭐 보이려고 갖고 왔어요. 선생님이 이거 이제 첫 번째 뭐냐면 어쨌건 물과 에탄올 혼합물이야. 잘 보세요, 여러분. 물과 에탄올이 지금 섞여 있죠. 섞여 있다는 얘기는 둘이 섞인다. 에탄올이 물에 녹는다. 물이 에탄올에 녹는다. 자,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물과 기름 관계가 아니야. 에탄올 같은 이런 알코올류는 물하고 섞여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얘를 구분해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살살살살 끓일 거야. 근데 에탄올은 알코올이니까 내 마음대로 끓여버리면 불 붙어버립니다. 뻥 터져버려. 큰일 나요. 그래서
끓임 쪽이란 게 나서 천천히 온도 변화시키려고 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 얼음물에 통과가 시키게 되면 끓는 점이 낮은 애부터 끓어서 내가 얘를 이렇게 끓는 차이로 얘를 분리해낼 수 있다 그런 얘기겠죠. 자, 에탄올이 끓는 점이 더 낮거든요. 뭐 문제는 안 나왔어. 알코올이 더 끓는 점이 낮다. 에탄올이 물보다 높은 온도 아니에요. 이거 틀린 보기입니다. 다음, 물과 에탄올의 어느 점 차이? 아니야. 끓는 점 차이 이용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액체 혼합물이 빨리 끓어버리면 되게 위험하댔어. 얘도 아니야. 그 다음, 한 번의 실험으로 순수한 물을 분리할 수 있다. 한 방으로 할 수는 없어. 내가 뭐랬냐면 여러분, 얘를 끓이게 되면 물하고 같이 증발되는 일도 있기 때문에 한 방에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 번 실험을 거쳐야 돼서 얘는 조금 틀린 보기야. 그래서 5번 원유에서 휘발유와 경유를 분리하는 방법과 즉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거니까 이 보기가 맞는 보기가 되겠죠. 어려운 말 아니지? 다음 19번. 다음은 자 일상생활에서 증류에 대한 이용이죠. 아까 증류, 뭐 분별 증류탑 다 끓는 점 차이를 이용을 했죠. 그래서 바닷물을 가열해서 물을 증발시키면 소금을 얻는다. 그러면 얘도 끓는 점 차이를 이용을 한 거긴 하죠. 일단 킵할게. 그 다음 이거 아까 소주거리에 대한 내용이니까 얘는 증류에 대한 내용이 맞고요. 자 제설제를 뿌리면 물이 잘 안 얼고 녹을 수 있습니다. 얘는 뭐 끓는 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19번에 조금 문제가 좀 애매한 게 있어. 물을 증발시켰어. 물을 증발시켜서 소금 얻었다? 그냥 얘는 그냥 증발이야. 얘는 끓는 차이를 이용한 건 아니죠. 그래서 얘는 보기가 잘못된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거 사실 문제 나오면 되게 당황할 수 있어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다음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을 고르세요. 지금 소주거리죠? 소주거리인데 끓는 차이를 이용한 겁니다. 자 첫째 볼게요. 자 소주거리에 에탄올의 비율이 낮은 수를 넣고 가열을 하면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주로 뭘 표현해야 이렇게 먼저 뭐 기화되겠죠. 그래서 나게 되면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주로 기화를 하게 된다. 오케이. 이 기체를 다시 뭐 해서 모을 거냐면 액화시킬 거야. 액화시켜서 그래야 찬물에 닿으면 물로 나오는 거니까 액화시켜서 모아서 에탄올 비율이 높은 술을 얻습니다. 그게 소주라고 했죠. 이는 혼합물의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증류라는 방법을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증류의 방법을 이용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말 아니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과 지금 물질의 특성까지 얘기를 해 드렸어요. 사실은 이 물질의 특성까지는 정말 중학교 때 내용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하는 정도고 다음 시간부터 배우는 게 이제 실전 화원 내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물론 우리가 오늘 배우는 밀도 부분도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이제 실제 화학식을 어떻게 쓰고 이런 형태의 문제는 다음 시간에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다음 강의를 조금 기다려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화학을 함께 했던 김기현이에요. Let's get it. Bam. 수고하셨습니다.